안녕하십니까. 닥터긴 바이블의 김성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봉변을 당하신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 특히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행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제가 미국 레지던시에 대해서 여러 번 도전해 본 사람으로서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는 몰라도 직접 부딪혀서 알게 된 이 작은 어떤 경험적인 지식에 대해서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한국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정부의 추천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틀린 얘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 영상을 쭉 보시면은 어떤 맥락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의사가 되는 것과 한국 의사가 되는 것의 어떤 가장 큰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국은 한국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의사 국가고시 필기, 실기를 합격하면 일반의 면허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의사 면허증을 딸 수가 없고 레지던시, 즉 수련 과정을 최소한 1년 혹은 2년을 거쳐야 의사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의대를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 보통 2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서는 일반의 면허증이 아니고 사실상 전문의 자격증을 따면서 의사 면허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어떤 일반이 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의사수를 결정짓는 요인이 의대생을 몇 명을 뽑느냐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의대생의 숫자가 의사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레지던시 자리, 즉 레지던트가 몇 명이 1년에 뽑히느냐, 이 숫자가 미국의 어떤 의사 수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무리 의대를 나오고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이라고 불리는 USMLE 시험을 다 합격을 해도 레지던시 자리를 얻지 못하면, 즉 레지던트가 되지 못하면 미국에서 의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행에 미국에서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어떤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목표는 이 레지던시 자리를 얻어서 이제 미국에서 레지던트, 즉 미국 전공의가 돼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미국 의사 면허라는 건 엄밀히 얘기해서 없고요. 각 주마다 의사 면허를 따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가 있다, 아리조나주 의사 면허가 있다, 나는 텍사스주 의사 면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메리카 의사 면허가 있어서 미국 전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주에서도 의료행위를 하고 싶으면은 먼저 이제 그 주의 의사 면허를 또 따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편의상 그냥 미국 의사 면허라고 부르겠습니다. 한국은 인턴 1년이 따로 있고 이제 그 후에 레지던트 3년 과정 혹은 4년 과정이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냥 레지던트 1년 차를 인턴이라고 부르고,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 과정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바로 레지던시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인턴 이제 1년짜리가 공식적으로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도
이 레지던시 자리를 이렇게 함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지던스, 즉 전공의 수련 과정에 어떤 그 수련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관리하는 ACGME, 이제 대학원 의학교육인증위원회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이라는 ACGM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외과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뭐 100개 이상의 담낭 제거 케이스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면은 이제 병원 규모나 어떤 그 병원에 방문하는 어떤 그 환자들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이제 그 레지던트 자리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늘리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ACGM이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줘야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련이 부족하다. 어떤 처음에 이렇게 인가한 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렇게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극단적인 경우로 엉터리로 이제 뭐 전공의들을 가르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이제 병원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인가를 취소시켜 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사가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그 레지던시 그 자리를 늘리는데 많이 못 늘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허가받은 부분만큼만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레지던시 자리가 지원자들의 숫자보다 적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 레지던트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경쟁 상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 경쟁 상대는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미국 의대생들이 아닙니다. 예, 미국 의대생들은 사실상 정말 무슨 뭐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진짜 뭐 대형 사고 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 레지던시 이 자리를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미국의 의대생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미국 레지던트가 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예를 들면은 뭐 이라크나 과테말라나 아니면 뭐 아르헨티나나 시리아나 나이지리아나 이런 외국에서 오는 의대생 졸업생들, 즉 이런 사람들과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뭐 필리핀이나 이제 인도에서 온 지원자들은 사실 경쟁력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네트워크도 좀 있고 영어가 잘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레지던트가 이제 1년차 레지던트 숫자, 그 숫자가 대략 제가 그냥 대략으로 말씀드릴게요. 약 4만여 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그 미국 의대생들의 숫자가 약 3만여 명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여러분은 이 10,000개의 자리를 이제 하나 자리를 잡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그 10,000개의 자리를 가지고 이제 그 지원하는 학생들의 이제 숫자가 약 2만여 명 정도 됩니다. 예. 이제 그 해외 의대를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해외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죠. 해외 의대를 나온 이제 학생들의 숫자가 약 2만여 명 정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고려해야 되는 게 그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 의대, 미국에서 이제 보통 대학원이죠, 의대가. 그래서 미국 의대 대학원을 이제 가기 힘들어서 해외에 있는 대학을 갔다가 다시 이제 레지던트 할 때 미국으로 이제 유턴하는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어떤 이런 지원자들도 상당수 됩니다. 그 2만 명 중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그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뭐 취업에도 전혀 제한이 없고 또 영어도 완벽하게 되고 그리고 비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이 친구들도 이제 거의 매치 확률이 뭐 70%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제 뭐 여러분처럼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제 완전 이제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 사람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매치, 미국에서는 이제 레지던트 되는 걸 매치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매치 확률이 60% 정도 되는데 또 이 중에서도 영주권이 있어서 뭐 전혀 취업에 문제가 없는 친구들도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뭐 또 60%다? 또 이렇게 또
크게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영주권이 있는 학생들도 이제 포함이 된 통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 의대생들에게는 그 우선권이 돌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예,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 의대생들도 가기 힘든 과들, 즉 인기과들, 예를 들면 안과, 신경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이런 과들은요. 그 사실상 미국 의대생이어야만 갈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서 이제 레지던트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인기과들은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대생들을 놔두고 외국에서 온 여러분을 뽑을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이 성형외과나 뭐 안과나 이런 인기과들을 한국 의대생들을 놔두고 뭐 해외에서 온 외국 학생들을 뽑거나 이러지 않겠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이름만 이렇게 들어도 알 법한 그 명문 대학병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하버드 의대 병원인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털, 아니면 UCLA 메디컬 센터, 뭐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UCSF 메디컬 센터, 이런 어떤 명문 대학병원들은요 미국 의대생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과는 미국 학생들로, 미국 의대생들로 다 채울 수 없는 과, 예를 들면은 내과나 소아과나 가정의학과, 그리고 병리과, 이런 과들이죠. 미국 의대생들이 그렇게 그다지 가려고 하지 않는 어떤 지역 병원들, 커뮤니티 호스피털이라고 하죠.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이제 수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레지던트가 된다고 한다면요. 다만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에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CGM이라는 단체에서 수련의 어떤 퀄리티, 수련의 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지역병원에 간다고 해서 어떤 뭐 열등한 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다만 이제 어떤 뭐 이름 있는 명문 대학병원들이 뭐 당연히 미국 의대생들한테도 인기가 더 많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레지던트가 되는데 레지던시 자리를 얻는데 이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ECFMG, 즉 미국 외국인 의료 졸업생 교육위원회,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요. 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 ECFMG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미국에 이제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 중에서 4명 중에 1명은 이제 미국이 아닌 어떤 해외에서 의대를 나온 그런 의사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의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의학적 지식과 어떤 의학적 어떤 뭐 술기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이제 서티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이 이 서티피케이션을 보고 그래도 이 사람을 뽑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최소한의 이제 기본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ECFMG 서티피케이션을 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이제 졸업한 의대가 미국에서 인정하는 의대 중에 하나여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은 전 세계의 어떤 이런 의대들을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이 나온 의대를 아마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ECFMG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여러분의 어떤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한국하고는 이제 좀 여기서 다른 점을 한번 봐야 될게요. 한국에서는 한국 의대를 나오지 않고 해외 의대를 나온 사람이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려면 보건복지부에다가 학교 인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즉 내가 나온 어떤 해외에 있는 의대가 한국에 있는 의대와 동급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지, 예,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 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졸업한 해외 의대가 있는 나라의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예, 이거 사실은 굉장히 맞추기 힘든 조건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그 자기가 졸업한 나라의 의사 면허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어떤 한국에서 의사 면허가 없으면 미국에서 의사 되기 힘들 수 있다. 어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조건들을 맞추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예비 의사 시험, 필기 시험,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예, 그 두 시험을 다 합격을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100명이 시험을 본다 하면 이제 한 70명 정도는 여기서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예비 의사 시험, 필기, 실기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의사 국시, 필기 시험, 실기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기고요. 또 이제 그 두 시험을 합격을 하면 이제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딸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학교가 인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의 의사 면허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데 한국 의사 면허가 필요하다?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제 틀린 얘기죠. 예. 이어서 이제 ECFMG 서티피케이션을 따기 위해서는요, 이제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이라고 불리는 USMLE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이 USMLE는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가 있어요. 예. 스텝 1은 이제 기초의학, 즉 여러분이 이제 본과 1학년 때 배우는 뭐 신경과학, 생리학, 뭐 조직학, 병리학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물어보고요. 이제 스텝 2는 클리니컬 날리지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임상 지식,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필기 시험인데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USMLE 스텝 2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클리니컬 스킬스라고 하는 어떤 임상 실기 시험이 있었는데 이 시험은 이제 코로나 때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Occupational English Test라고 하는 이제 시험으로 이제 대체가 됐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USMLE 스텝 1, USMLE 스텝 2, 그리고 Occupational English Test 이 세 시험을 이제 다 합격을 이제 하면은 ECFMG Certification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정말 최소한의 자격을 갖춰서 이제 미국 레지던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레지던트는 이제 합격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매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그 남자와 뭐 여자가 만나듯이 매치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물론 이제 USMLE 좋은 점수 받고 뭐 리서치도 있고 이런 것들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아무도 점수만으로 여러분을 뽑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자가 공부는 좀 못하는데 시험 성적은 낮은데 같이 일해본 결과 뭐 성실하고 성격도 괜찮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학생이 시험 성적 좋은 사람보다 뽑힐 수 있는 거예요. 즉, 자기한테 이렇게 맞는 지원자, 자기한테 맞는 프로그램과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지 점수만으로 이렇게 1, 2, 3등 뭐 이렇게 나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뭐 결혼할 때 뭐 정말 뭐 이것저것 다 보듯이 성격도 보고 외모도 보고 뭐 성실성도 보고 경제력도 보고 심지어는 뭐 가족 식구들까지 보고 뭐 이렇게 보듯이 레지던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뽑는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좋은 성적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ECFMG 서티피케이션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추천서는 보통 여러분을 잘 아는 어떤 뭐 병원에서 이제 지도 교수님 같으신 분들의 어떤 추천서죠. 예. 그리고 뭐 의대 학장의 추천서, 요즘에 이제 MSPE라고도 하는데요. 이 MSPE는 Medical Student Performance Evaluation이라고 이게 이제 의대 학장 추천서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추천서랑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 개의 추천서, 자기를 아는 어떤 지도 교수님들의 추천서, 그리고 이제 자기 소개서, 이것을 이제 ERAS, 보통 이제 에라스라고 하는데요. 에라스는 이제 Electronic Residency Application Service의 약자인데요. 이제 이 에라스라는 곳에 여러분이 지원을 보통 이제 9월 달까지 완료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뭐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뭐 100개든 200개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지원을 하시고 인터뷰 과정을 뭐 11월에서 뭐 1월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매치데이 혹은 뭐 매치 위크라고도 하죠, 요즘에. 그때 이제 그 레지던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레지던트가 되는 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 하나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여러분에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없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비자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 레지던시 과정이 어떤 수련의 과정이라고도 하지만 한국처럼 일하면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일하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이제 미국에서 레지던트 될 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어떤 그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비자가 J1 비자, 교환 비자, 혹은 이제 H1B 비자, 그 취업 비자죠. 그런데 이제 이 J1 비자는 일단 ECFMG라는 단체에서 이제 스폰서를 하고 그 미국 병원에서 이렇게 그 비자를 받냐 안 받느냐만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미국 병원들에서 J1을 그래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 H1B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폰서 주체가 그 여러분이 이제 가고자 하는 그 병원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사실은 H1B 비자가 필요한 지원자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추가로 많이 들고 또 이제 그 행정적인 비용도 또 따로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H1B 비자가 필요한 지원자를 뽑을 때 이제 드는 추가 비용이 한 명당 약 $10,000 정도 된다. 이게 이제 뭐 비자 비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 페이퍼워크 비용까지 다 합쳐서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H1B 비자라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H1B 비자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사람보다 싼 월급으로 이제 외국의 어떤 그 양질의 노동자들을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지던트들에게 주는 월급 자체가 미국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병원이 H1B 비자가 필요한 학생을 뽑는다고 해서 어떤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돈이 더 들죠. 예. 그래서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그 레지던트 하고자 하는 미국 학생들이 정말 뭐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따로 어떤 비자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H1B 비자를 발급해 줄 이유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H1B 비자를 이렇게 또 받기 위해서는 이제 USMLE 스텝 3, 그 마지막 시험도 치러야 되고요. 미국 병원에서 H1B 비자를 꼭 이렇게 줘야 된다. 아니면은 J1 비자를 이렇게 받아줘야 된다. 이러한 법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렇게 할 마음이 없으면 이제 그걸로 끝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J1 비자로 갈 수 있는 병원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60개다. 100개 중에. 그러면은 이제 H1B 비자로 갈 수 있는 병원은 이제 100개 중에 뭐 20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1 비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 있는 것보다 더 어렵고, 또 J1 비자보다 더 어려운 거는 H1B 비자를 받고 가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J1 비자는 이제 교환 비자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래도 이제 미국이 의료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뭐 앞서가는 뭐 나라다 이렇게들 얘기하니까 그 어떤 미국에서 다른 나라의 의사를 교육을 시키고 그 나라에 이제 수련이 끝나면 그 나라에 돌아가서 이제 자기 나라에서 미국에서 배운 어떤 그런 의료 행위를 그 돌아가서 이제 써먹으라는 그런 이제 취지의 어떤 비자죠.
예. 그래서 이제 J1 비자 같은 경우는 홈 리ኳ어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레지던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자기 본국으로 최소한 2년 동안 돌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홈 리ኳ어먼트라는 어떤 그런 규정인데요. 다만 이제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돌아가지 말고 뭐 미국에서 의사가 부족한 데서 3년 동안 일하면 뭐 취업 비자를 주겠다라는 어떤 이런 웨이버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뭐 J1 받았다고 해서 꼭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J1 비자를 발급받을 때 이제 필요한 서류가 뭐냐면 Statement of Need입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필요서,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필요서에 담겨야 되는 내용은요, 우리나라에 이러한 의사가 필요하니 뭐 잘 이렇게 수련을 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이 수련자가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미국에서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필요서죠. 근데 이제 그 필요서를 이제 써주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한국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이 필요서를 써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에서 만약에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되면 이 필요서, 이걸 이제 추천서라고 그냥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필요서를 받을 수 없으니 미국에서 수련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지금 분위기로서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 필요서를 이렇게 써줄 것 같지는 않네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스테이트먼트 오브 니드를 받을 수 없으면 이제 J1 비자로는 미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H1B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H1B 비자는 솔직히 훨씬 더 받기 어렵습니다. 축구 시합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J1 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마치 그 여러분 팀에는 10명의 선수가 있고 상대 팀은 11명이 있는 거예요. 네, 10대 11로 싸우는 거고 여러분이 H1B 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마치 8대 11 정도로 싸우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팀에는 8명 밖에 없는 거죠. 이스나만한 골키퍼와 포함해서 8명. 예. 그래서 이게 H1B 비자를 받고 그 미국 레지던트를 이렇게 그 자리를 얻는다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 시도를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고 또 H1B 비자로 또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또 너무 또 부정적으로 얘기할 마음은 없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는 이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뭐 영주권이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영주권을 받으려면 뭐 가족 초청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영주권이 있거나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투자 이민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NYW라고 해서 National Interest Waiver 라는 것을 통한 영주권 취득, 즉 미국에서 판단하기에 여러분이 정말 미국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재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영주권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J1 비자 혹은 H1B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J1 비자는 보건복지부의 Statement of Need 그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서는 조금 어렵고요. H1B 비자는 아까 말씀드린 ECFMG 서티피케이션 이외에도 USMLE 스텝 3 합격까지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요건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병원들이 H1B 비자까지 주면서 레지던트를 뽑는 거는 그렇게 달가워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받기 어려운 비자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H1B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3년짜리입니다. 예, 재발급을 또 받을 수 있긴 한데 그것도 3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 6년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즉 미국 병원에서 한 번도 발급해주기 어려운 H1B 비자를 2번씩이나 발급해주면서 누군가를 뽑는 거는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H1B 비자를 도전을 한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3년짜리 레지던시 과정들을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과,
소아과 혹은 가정의학과.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만 이제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주치의를 양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민권이 없이 이제 레지던트를 하려고 하는 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유리한 과가 아닐 수 있다. 예, 그런 생각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는데, 예, 뭐 제가 뭐 이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과나 소아과가 조금 더 무난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뭐 가정의학과를 지원한다고 해서 뭐 손해볼 건 없겠죠. 근데 이제 J1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7년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합격만 할 수 있다면 그 4년 혹은 그 이상짜리 레지던트인 영상의학과나 아니면은 뭐 병리과 이런 데도 이제 갈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각 병원마다 자기네들이 조금씩 이것저것을 이제 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병원은 뭐 미국 실습 경험이 있어야 된다. 어떤 병원은 추천서는 미국 의사로부터만 받아야 한다. 뭐 어떤 병원은 의대를 졸업한 지 뭐 예를 들어서 3년 아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달 수 있는데 자기가 뭐 조건이 만약에 안 맞는다. 그런 조건이 없는 또 병원에 지원하면 되니까요. 제 생각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한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뭐 여러분이 뭐 리서치 페이퍼 있고 뭐 임상 경험 있고 뭐 점수도 높고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다만 이제 뭐 꼭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레지던트가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여러분이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그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는 것이 굉장히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의 실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비자 문제가 정말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예. 이거를 조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아무리 이제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또 너무 또 즉흥적으로 큰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되고 또 미국 도전에만 또 너무 올인하거나 이러는 것도 제 생각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좀 크지 않나. 예, 그래서 미국행을 이렇게 좀 염두에 두더라도 어떤 뭐 여전히 뭐 한국 그리고 뭐 또 혹시 또 다른 나라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의사 이렇게 준비하는 게 또 사실은 돈이 또 많이 들 수 있거든요. 예. USMLE 사실 이거 뭐 시험만 보는데도 아마 요즘에 한 1000달러? 뭐 그 이상 들까요? 예. 그렇게 들기도 하고 또 만약에 여러분이 100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한다. 그 아까 말씀드린 에라스라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한 100개 정도 한다. 아마 한 3,000달러 깨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공짜도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큰 또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옵션으로는 열어둘 수 있지만 또 올인하면은 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데미지가 또 너무 클 수 있으니까요. 또 다양하게 좀 잘 생각해 보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뭐 진로 결정이나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의사 생활 하시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